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호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에 있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 대의 차량들이 좀 도열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 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시연 행사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의도치 않은 가속, 흔히들 급발진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시연이 지금 이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많은 차량들,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발진 사고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운전자가 전혀 속도를 떨어뜨릴 수 없고 시동이 꺼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일 좀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구매를 조금 걱정하시는 요인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오늘 좀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의 주행 로직 같은 것을 좀 안전한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방법, 안전한 차량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법을 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은 강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가속 페달을 한 발로 밟고 또 한 발로 이제 브레이크 페달도 같이 밟긴 하지만,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브레이크 페달을 두 발로 모두 밟으면서 강한 힘으로 이제 제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이제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손으로 당기는 형태의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사용됐지만, 그러한 차량들은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되고, 이 전자식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식이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일단 여기 도요타 차량 중에 아이오닉 6의 내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차량의 한쪽에는 이렇게 EPB라고 불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이제 마련되어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위치는 차량마다 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의 기어 노브 아래쪽에 있다든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실히 좀 위치를 파악하시는 게 좋겠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작동할 수 있도록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발진 현상이 좀 발생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 EPB를 지속적으로 당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을 주행하고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해제할 때는 한 번만 이렇게 딸깍딸깍 눌러도 작동을 하지만요,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쭉 길게 오래 당겨서 차량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딸깍 하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울컥 하다가 다시 가속이 돼요.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가속 페달 밟은 채로, 네네. 그리고 나서 풀로 그냥 당겨놓고 세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동 거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변속 내부를 제가 중립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100%로 밟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EPB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EPB를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기 1번 차량 출발 시험이 끝나면 3번 차량 나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행할 때 얘를 N으로 놓으면 차량 동력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시면 라이닝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차는 나가려고 그러고 강제로 이제 뒷바퀴만 이 차가 이제 제동을 잡아서 나가려고 하는 차를 세웠기 때문에 타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도 좀 전에 이제 시연하는 차량이 좀 안에 탑승해서 작동을 해봤는데요, 속도가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꽉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이 멈추듯이 서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감속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연 상황은 가속 페달을 꾹 밟은 상태에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켰을 때였습니다. 지금 오토홀드 상태니까 뒤로 놓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밟고 지금 떼셔도 차는 안 나갑니다. 네,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100% 쭉 밟고 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요 손은 이쪽에 대고 계셨다가 50 정도 되면 하시면 됩니다. 쭉 밟으십시오. 당겨보십시오. 놓고 또 당겨보고 놓고. 가속 페달 밟은 상태에서 계속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차량의 속도가 서서히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속도를 천천히 줄이게 돼서 이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시동을 꺼야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차량의 이렇게 시동 버튼은 꾹 눌러서 3초 이내에 3회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2초 이상 지속적으로 조작을 하면서 시동을 끄는 동작을 이제 연이어서 시행하면은 차량의 속도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시동이 꺼지거나 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당겨서 속도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강제로 시동을 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급발진 상황에서 수행하신다면 좀 안전하게 좀 위기를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화성자동차연구원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제조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겠지만요.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러한 방법을 좀 숙지하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연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요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전기차, 택시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전기차, 택시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1월 17일, 3월 19일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 계속 보시게 되면 연쇄적인 전기차, 택시 연쇄 추돌, 하천 추락 이런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물론 탑승하신 승객분들도 부상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기사를 분석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택시 기사님은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려고 했는데 시동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듣지 않았다. 심지어는 실내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요,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차량은 다 아시겠지만 가속장치하고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제동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동장치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 제동장치는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 페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제동장치는 주차 제동장치입니다. 이거는 주차 브레이크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주 제동장치와 주차 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제동장치는 주행 중에도 제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일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제동장치는 이렇게 보시는 브레이크 페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차 브레이크는 과거에는 레버식이었다가 풋 페달식이었다가 지금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진술과 전기차 사고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기차는 급격한 가속력을 갖고 있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행 중 발생하는 비상 상황, 저희는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했을 때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되는 경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매트에 끼이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끼이거나 이런 현상 또는 이렇게 페달이 부러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 운전석에서 이런 다양한 페트병이라든지 약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분들이 조작을 했지만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하고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비상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발생된 전기 차량에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차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쓰는 거, 회생제동으로 쓰는 거,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쓰는 거, 그리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라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해서 쓰는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 주제동 장치인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처럼 강한 제동력은 아니지만 차량을 세울 수 있고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가솔린 차량, 디젤 차량, 하이브리드까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연으로 준비한 차량들은 7개 제작자의 총 15개 차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제작자들을 상대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15개 제작자의 364개 차종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착 현황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시동 스위치의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변속기 조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사용자 매뉴얼에 저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매뉴얼에 비상제동, 긴급제동, 속도 감속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도자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용자 매뉴얼에서 제가 일부분만 좀 발췌를 한 거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긴급 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긴급 제동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당겨 비상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뒤쪽에 매뉴얼을 좀 진열을 해놨는데 매뉴얼이 상당히 두껍고 자동차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운전자분들이 매뉴얼을 읽어보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경고사항으로는 주행 중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작동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상시에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자동차는 페달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우선인 거고 그게 작동되지 않았을 때 비상 상황일 때에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계속 사용을 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풋브레이크를 밟고 풋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이 사고 예방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로 주행 중에 EPB 명령이 활성화되면 강한 감속, 동적 제동을 사용하여 차량이 감속됩니다. 따라서 비상시의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저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처음 보는 내용이었을까요? 저희가 이런 주행 중에 비상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두 단계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1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동 장치인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근데 작동되지 않았을 때에는 두 발을 떼고 모아서 한 번 더 제동 페달을 힘껏 밟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오신 그 기사님들도 한번 밟아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단계는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으면 전자식 브레이크 EPB를 신속하게 작동시킨다 입니다. 다만 차량이 정지 시까지 지속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EPB는 휠속이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PB를 평상시처럼 한번 땡기고 놔버리면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시연을 한번 해드릴 건데 땡기면 한번 울컥하고 놓으면 그냥 다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작자는 제작자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소비자는, 운전자는 내용을 좀 더 숙지를 해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내 강화입니다. 차량 판매 시에
비상제동장치 또는 긴급제동장치와 같은 작동 방법을 별도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코팅에서 나눠드렸던 것처럼 뒤쪽을 보시면 저희가 차를 살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사전에 별도로 안내를 했다 그러면 운전자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장착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인데 제작자별로 또는 같은 제작자인데 차종별로 장착 위치가 상이하고 작동 방법도 상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작자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비상제동 장치의 위치나 작동 방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작동 로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상제동 장치가 작동이 되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가속 페달의 신호를 끊어주든지 아니면 동력 전달을 차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긴급제동장치 작동이 될 때에는 작동 로직을 개선을 해서 동력을 차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소비자 공고입니다. 소비자분들은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사용자 매뉴얼에 있는 방법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작자가 별도로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운전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물병 같은 것들은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물티슈 같은 것들도 애기들 때문에 하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코너링을 하다 보면 이게 페달 쪽에 끼일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행 중에 이런 이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워서 이물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작동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자동 변속기로 차량이 바꾸면서 피해 놓으면 차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주차 브레이크 작동을 안 합니다. EPB 작동을 땡기거나 누르면 작동이 되는데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생각을 전혀 못 하십니다. 브레이크가 2개가 있는데 1개가 안 될 때는 나머지 브레이크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